그 이제 반복문, 뭐 if문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따로 테스트 파일을 만들진 않을게요. 뭐가 있냐면 테스트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브레이크랑 만들어야겠다. 이거 좀 정리하기 편하게 만들어야겠네. 죄송해요. 얘를 테스트 5번에다 만들게요. 요거 3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분기문이라고 해요. 브랜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 리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리턴 나중에 볼게요. 이거는 함수 파트에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3개만. 더 있어. 생각해보니까 많아. 여기서 레이스도 있고. 이것도 나중에. 그냥 나중에 봅시다. 그쵸? 지금은 이제 3개 정도만 볼 건데 그 패스라고 하는 것부터 봅시다. 패스는 말 그대로 그냥 뭐 패스해, 뭐 넘겨 라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 패스라고 하는 거 우리 나중에 좀 많이 쓸 건데 지금 당장도 사실 사용은 할 수 있거든요. 비록 그렇게 빈도수가 많진 않지만 그냥 패스라고 하는 건 그냥 넘어가라. 참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어디서 쓰냐? 반복문 안에, 뭐 아니면 if문 안에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if 해놓고, a는 10, 여기서 a가 100이니? 라고 했을 때 뭔가 처리를 하잖아요. 그쵸? else 하면은 뭐 뭔가 처리를 해주고, 네, 뭐 대충 씁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내가 약간 좀 억지예요. 그러니까 대충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100이었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얘를 빈칸으로 두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빈칸으로 두니까 얘가 에러가 터져버려요. 이 이유는 여기서 마우스 한번 올려볼까? 인덴트 expected이라고 나와요. 이 얘기는 인덴트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덴트가 예상된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 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종속 문장이 없거든. 없으니까 그 바로 다음에 나왔던 이 명령이 이 녀석의 종속 문장으로 지금 파이참은 인식을 해버려서 엉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 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작업 중인 파이참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있나? 잠깐만요. 어딨냐? 막상 또 이렇게 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걸? 패스. 얘는 뭐 지금 뭐 주석이니까 버리고. 약간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얘는 의미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란 뜻이에요. 괜히 보여줬어요? 이거 봐도 그쵸. 별로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패스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A가 100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좋은 점이 물론 에러를 없앤다라는 이 점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 다른 예를 들어서 내 코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경우, 실무는 당연한 얘기고요. 간혹 가다가 오픈 소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발자들한테 야, 나는 A가 100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남김으로써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코딩을 한 개발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거를 명목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고, 패스는 우리가 나중에 간혹 쓸 거예요. 보통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능 구현을 막 하잖아요. 뭐, 이럴 때, 뭐 아니면 엘리프. 앞으로 우리가 엄청 많이 할 건데, 엘리프, A가. 뭐 이거는 천이 아니니까. 뭐 이런 걸 할 때. 그러면은 이 부분마다 우리가 이제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개발하는 중간중간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든 이 로직이 잘 동작을 하는지. 그럴 때 내가 지금 만약에 요거를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다른 거 아직 못 만들었어. 할 때는 얘네들을 빈칸으로 남길 수가 없거든. 그럼 또 에러가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주 구현이 안 된 부분은 패스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패스는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나중 가면은 우리가 그 구현이 안 되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 상속의 추상화 배울 거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뭐 그때 봅시다. 근데 어쨌거나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if 안에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평문으로 써도 되고 뭐 그럴 일은 없지 뭐. 아니면 그냥 뭐 반복문 안에다가 써도 되고 뭐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이게 패스. 그 다음에 빠르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랑 컨티뉴인데요. 어, 그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멈춰라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 브레이크는 반복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while 혹은 for문이죠. 반복문을 종료하라. 쉽게 말하면 뭐 빠져나가라. 탈출하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어딨니? 얘 있죠? 요거를 한번 브레이크를 통해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자, 여기에다가 true 이렇게 잡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자체를 지금 얘가 true면 실행을 하고 다시 또 그쵸 돌아와서 또 조건식을 또 검사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대놓고 true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무한 반복을 하겠다. 무한 루프를 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무조건 반복하겠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얘기 이렇게 한번 써볼까? if 해놓고 p가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쵸, 이거죠? 자, 이렇게 p가 x시니 지금 방금 입력받은 요 인풋 값이 x시니 그럼 뭐 해라? 브레이크 해라. 해주면은 얘가 지금 이 if 지금 브레이크 자체는 if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얘는 if를 종료하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지가 지금 속해 있는 while문, 이 전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뭐야? 얘는 방금 이제 그 값을 입력받고 그 값이 x시면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밑에 것도 실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제 탈출하겠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요 프린트 S가 실행이 마지막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 저는 사실은 이 방법을 꽤 많이 쓰는데 간혹 가다가 언제 이 조건식 걸어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딱,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난 빠져나가고 싶어. 할 때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렇다 정도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while문 뭐가 있고 while 뭐가 있고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for문이 있고 for 뭐 in 뭐 이렇게 있고 뭐 그 안에 인덴트 해가지고 또 뭐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 뭐 해볼까? if 뭐 넣어볼까? if 뭐 해가지고 뭐 이런 명령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 브레이크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if를 종료하지는 않아요. if를 끝내는 게 아니라 누구? for 아니면 while문 둘 중에 하나를 끝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중첩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브레이크는 가장 작은 단위의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일을 수행을 해요. 그 얘기는 포문만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while문 이 전체 가장 큰 반복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 이런 뭐랄까 참고 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저 C 언어에서는 고토로 빠져나가고 자바에서는 그 레이블 뭐 달아가지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파이썬은 따로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나?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래요. 음. 얘는 이럴 땐 브레이크 2개 달아주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브레이크는 가장 작은 단위의 반복을 탈출한다 정도 봐두시고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컨티뉴 마지막 컨티뉴를 좀 볼 건데 컨티뉴는 자, 반복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남아있던 반복문에 남아있던 종속 문장을 건너뛰어라. 이게 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반복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복이 유지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continu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who, I, in, range. 그래서 10까지 자 여기다가 if 만약에 이왕 하는 김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뭔 뜻이냐면 그 i가 4의 배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 하고 여기다 i를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맨 위에다가 소문하기 전에 브레이크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해주고 똑같은 문장으로 continue 테스트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랬을 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보는 게 낫죠? 어디 보자. 브레이크 테스트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된다. 0 넣었구나. 0을 넣으면은 안 되니까 다시. 네. 자, 얘는 지금 1부터 9까지예요. 그쵸? 얘도 1부터 9까지. 자, 여기에서 그 모드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연산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뭐 그 막 뭔가 제자리 회전할 때 뭐 쓴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서 i 모드 4라고 했을 때는 i를 4로 나뉘었을 때 그쵸? 나머지가 지금 뭐랑 같니? 0과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4 같은 경우, 8 같은 경우, 그리고 12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서 true가 나오겠죠? 이때 12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4랑 8일 때만 얘가 true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그냥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 비교적 어려울지 않아요. 얘는 처음에 1이었을 때는 펄스니까 브레이크 안 맞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프린트 i를 해가지고 1 출력되고 그 다음에 i가 2일 때도 아직 안 맞나. 그럼 그대로 출력되고 3일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4일 때 이제 비로소 여기서 그쵸 true가 나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있던 포문은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올 거고. 근데 이 경우에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4의 배수는 빼고 반복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의미 컨티뉴는요. 밑에 이 반복문 기준 밑에 남아 있었던 요 종속 문장을 그냥 스킵하고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돌아오는 건데 이 경우에는 1, 2, 3일 때는 해당 사항이 없고 4일 때 i가 4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서 이 프린트가 실행이 되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인 i는 5가 대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일 때는 그렇죠. 4일 때는 프린트가 안 되고 바로 다음 단계로. 해가지고 얘는 그러면 이제 5일 때는 또 정상적으로 프린트 실행이 되겠고 또 5, 6, 7까지 또
프린트가 제대로 되겠고 8일 때도 또 컨티뉴를 만나면서 프린트 안 되고 바로 다음 단계인 i는 9 하는 요 부분이 또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컨티뉴 그리고 패스까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티뉴도 물론 많이 쓰기도 하지만 브레이크는 정말 더 많이 써요. 이거 봐주시고 어, 네. 그러면 우리 그 제가 올려놨던 숙제 있죠? 요거부터 요거부터 먼저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숙제도 미리 해두세요. 그리고 요거는 올려놓을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뭐 채팅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뮤트 끄시고 목소리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화면 보여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지금부터는 실습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드민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나오시는데. 아, 네, 우성 씨 알겠습니다. 아, 포맷을 쓰시는군요. 네. 자, 음, 음, 음. 네, 아주 좋습니다. 그쵸. 인풋이 지금 스트링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도 지금 12가 아니라 1, 2. 그쵸. 스트링 1, 2로 비교를 하셨는데, 저기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잘하셨고, 네.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지금 저 결과가 잘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가 이게 그 랜덤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쩔 때는 2랑 5가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7과 8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고정되지 않은 숫자인 경우에는 저 문자열 비교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것처럼 A를 스트링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교하는 것보다는 A를 뭐 정수라든지 아니면 플롯이라든지 그런 숫자 타입으로 변경해서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오. 아, 습관이 되셨어요? 그런 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름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또 SH 린님. 아까 제가 성함을 여쭤본 것 같긴 한데. 아, 네, 사모님. 이거 이름 바꿔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 것도 한번 볼까요? 음. 네, 자, 프린트하는 부분에서 지금 하나 쉼표로 끊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적어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게 귀찮아서 하는 게 그 F 써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네, 자, 그리고 상우 씨는 요거 두 번째 문제에서 요 int, input 하는 요거를 지금 두 번씩 쓰셨잖아요.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똑같은 코드를 두 번 쓰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서 저거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 중에 브레이크 있었던 부분, 요거 있죠? 무한 반복시켜가지고 원하는 시점에 브레이크 하는 거. 요걸 한번 써보세요. 충분히 잘 하셨는데, 네. 아, 네, 어드미님. 우성씨. 네, 우성씨 완벽합니다. 잘하셨어요. 과제 제출 어디서 과제 제출 밴드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냥 색을 쓰게 하셔도 되고, 댓글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정할까요? 그냥, 댓글에다가 댓글 그럼 길어지지 않나? 세 글로 파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은 씨 너무 잘하셨고. 아,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가요? 아, 근데 그냥 로우 텍스트, 그냥 이제 그냥 복붙해서 올려주시는 게 제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밴드는 지금 컴퓨터 연결 안 해놔가지고 어떻게 제가 밴드를 잘 못 써서요. 안 써가지고. 네, 그냥 복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동안 저도 심심하니까 제가 문제를 또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는 조금 재밌는 문제를 좀 해볼까?
하고. 좀 힌트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 불러주세요. 제가 채팅창에다가 그 랜덤수 생성하는 거 좀 올렸어요. 그래서 랜덤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좀 더 재밌게 만드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인데, 뭐 구구단 게임을 만든다거나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아니면 뭐 로또 생성기 뭐 이런 거, 주사위 굴리기, 뭐지 이런 거 만들 때
랜덤을 필수적으로 쓰는데 파이썬에서의 랜덤수 생성입니다.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트를 랜덤하게 뽑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랜덤 실수를 뽑을 때 쓰는 건데, 이 나오는 실수는 1 미만의 실수예요. 즉, 0. 뭐뭐뭐가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랜드 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렌지 있잖아요. 그 렌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랜덤 값을 뽑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얘는 이제 실행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지정한 범위를 절대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요건가요? 요거. 요거의 답은 지금 요게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9구단 5단은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출력을 해야 되는 거,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5 곱하기 1은 5부터 해가지고 얘도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무조건 일단 쓰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5 곱하기 이제 5, 9, 45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5, 20 사실 5라고 하는 숫자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요 부분은 사실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얘네들이랑 지금은 뭐 5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 답들 요 두 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for, I, in, range 얘가 또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얘가 지금 1부터 9까지가 반복이 되니까 1부터 10까지라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지가 알아서 i가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1씩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딱 얘를 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 i가 들어가면 되고 그쵸? 요 자리에는 i 곱하기 5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중괄호 해가지고 i 하나랑 요 자리에는 i 곱하기 5랑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특수한 그쵸? 특수한 숫자를 표시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해주면은 9구단 5단 완성. 그 while문도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래요. while 아까 썼던 그 무한 루프 방법으로다가 일단 난 무한 루프를 전제로 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야 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입력을 받는 거죠. answer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3 곱하기 4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 if 만약에 뭐랑 answer랑 뭐랑 3 곱하기 4 실제 결과랑 같니? 같으면 뭐 해라? 브레이크를 해라. 근데 이때 브레이크를 하면서도 여기에 정답이라고 출력을 해주고 브레이크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여기다 else를 쓰셔가지고 여기에 땡이라고 출력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논리적 흐름에 의해서 else는 필요가 없어요. 왜? 어쨌거나 이 부분이 참이면 진작에 끝날 거거든. 즉 땡은 출력이 안 될 거거든.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자연스럽게 땡이 출력이 되면서 다시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얘는 else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else 없이 구현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컴파일 최적화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else를 최대한 배제하는 걸 좀 많이 쓰는데 일단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읽기가 조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else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얘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얘는 여러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얘가 에러가 터져버리죠. 일단은 5단은 잘 나왔고요. 3, 4. 자, 3, 4, 11을 입력을 했을 때 이때 땡이 나오는구나.
에러가 나오진 않네요. 땡이 나오는구나. 비교 연산자는 자료형이 달라서 상관이 없나? 뭐 그런가 봐요. 자, 어쨌거나 얘는 뭘 입력하든 간에 무조건 땡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얘는 인풋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내가 12 똑같이 입력을 해도 얘는 문자열 10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엄연히 따지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자료형이 다르면은 모양이 똑같아도 무조건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요거 당연히 false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출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하셨던 방법이 요거였어요. 요거. 얘 대신에 요걸 쓰는 방법.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해도 결과는 잘 나오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정수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구단의 답은 무조건 정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화면을 좀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는 저만의 팁인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가 형변안을 이 시점에서 했어요. 여기서 안 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했다. 해도 사실 되기는 해요. 우리 같은 이제 초보자들은 야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물론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얘가 실행이 잘 돼요. 정답. 만약 틀린 수를 입력했어. 그러면은 이게 또 정답을 입력받을 때까지 계속 땡이 나오고 이러면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숫자가 아닌 수를 입력했을 때예요. 숫자가 아닌 수란다. 숫자가 아닌 문자. 이상한 거. 정수가 될 수 없는 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에러를 내면서 강종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 프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러면 이제 심할서를 써야 되거든요.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예외 처리를 따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외 처리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에러를 최대한 이런 에러를 없애려면 약간 이제 머리를 쓰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인풋을 받자마자 형변환을 해버리면 여기에 입력되었던 이런 문자들이 이 int로 바뀌면서 에러가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거잖아. 여기 int 씌워도 똑같이 에러가 나죠? 바보네.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말 했네.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렇네요. 이거를 여기다 바꿔도 사실은 그게 그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이상한 거 입력했어도 똑같이 일어났겠다. 이거는 트라이 캐치밖에 없겠네. 죄송해요. 제가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버그를 잡느라고 지금 진이 빠졌어요.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낫다. 이게 차라리 보기 낫네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게요. 이렇게 중간에 생기는 이러한 이제 에러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만날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뭔가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시점에서 다른 걸 입력했을 때, 그럴 때라든지 뭐 아니면 어, 이제 뭐 프로그램 실행 중에 뭔가 다른 이상한 에러가 났다든지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나중에 예외 처리라는 걸 반드시 배울 건데 그때 봅시다. 네네네. 자, 그렇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깜빡했네요. 우리 10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거 구구단 아마 또 이제 학교에서 다들 배우셨을 테지만 반복문 자체를 반복시키는 거. 그쵸? 그 이중 포문 혹은 뭐 중첩 포문, 중첩 루프라고 하는데 그 2단부터 9단을 모두 출력한다라고 하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은 5단만 출력을 하지만 이거를 그 얘를
2단부터 9단까지 싹 다 출력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뭐 2단부터 시작해서 5단까지지만 2단부터 뭐 19단이다 하는 이러한 양이 좀 많은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복붙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복붙 귀찮으니까 이것도 지금 딱 보면은 뭔가 비슷하게 규칙이 보이면서 이거 한번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뭔가 조금씩 값이 좀 차이는 나지만 동일한 패턴이 지금 실행이 되죠. 그럼 이것도 반복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반복문 안에는 이렇게 이제 이러한 for문이라든지 while문 안에는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요거 자체가 지금 반복되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거대한 반복문에 감싸서 얘 자체를 반복시켜버리자라고 하는 컨셉이 그 이중포문이죠. 그래서 for. 뭐를 바꿔야 되냐? 지금 요 부분, 그쵸?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지금 2부터 뭐 19단까지라고 하면 19까지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럼 이때는 i라는 변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j라는 변수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렌지 잡아봅시다. 2부터 몇 가지? 19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이라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반복할 거냐 했을 때는 이때 이 안에 있는 for문을 나 이거 자체를 반복시킬 거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바꿔줘야 돼요? 여기 2라고 했던 부분이 자동으로 2, 3, 4, 5, 6이 되도록 여기에다가 J를 넣어줘야 되겠죠. J가 이제 2, 3, 4, 5, 6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해주면은 이 안에 있는 포문 자체를 계속 반복을 할 거다. 끝날 때마다 매번 J의 값이 이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이중 포문은 사실 이렇게 딱 보면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직접 만들어 보시고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얘가 2단부터 19단까지 쭉 나오겠네요. 여기 조금 더 이쁘게 좀 해볼까? 포문 안에 내부 포문이 이제 진입되기 전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니죠. J N 단 뭐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단위 구분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인덴테이션 이거 중요해요. 이거 들여쓰기. 들여쓰기도 얘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레벨은요. 얘는 바로 위에 있는 요 녀석의 종속 문장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얘도 또 바로 위에 있는 if의 종속 문장이다 라는 걸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구별이 되시겠지만 이런 것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은 그쵸. 요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시고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렇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 단축키 좀 알려드릴게요. 단축키 여러분이 막 이렇게 쓰다가 이거 뭐 이렇게 따옴표를 쳐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일일이 이렇게 커서 움직이면서 따옴표를 치시지 마시고 이거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시고 뭐 원하는 따옴표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감싸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쓰고 드래그 그다음에 뭐 따옴표 딱 이렇게 늘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석 단축키. 주석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예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트롤 슬래시.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슬래시 해주시면 단체 주석이 되고 다시 또 내가 이 주석을 풀고 싶다 하시면 또 원하는 줄 또 드래그 대충 하셔서 컨트롤 슬래시 해주면 주석이 다시 해제됩니다. 이거 받으시고
뭐 한 줄 단위로 주석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탭 들여쓰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슬슬 이 들여쓰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구조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 일일이 이렇게 들여쓰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탭을 해주시면은 한꺼번에 탭이 되고 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탭을 하시면 뒤로 갑니다. 쉬프트 탭. 쉬프트 탭 중요해요. 얘는 자동 주석. 주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가 컨트롤 시프트 L이겠지? 컨트롤 시프트 L 하면은 라인 정리. 요거 2개. 아이고, 이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여러분이 따로 저장을 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한번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사실 이거 못하면 앞으로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어문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쓰실 줄 아셔야지 이후에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